네, 그 직문수 4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1기 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들어오신 여랑 별개로 그 1기, 2기, 3기 그 혹시나 이제 그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요 날짜들이 그 증문수 각 기수들이 시작된 날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제가 코네티컷에 있었고, 요때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지금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일기 시작했을 때, 그 이제 박사를 한창 이제 졸업하기 직전이었었고요. 당시에 박사 졸업하고 캘리로 건너가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건너가서 이제 그 와이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이 지금 21개월이거든요. 21개월이고 와이프 뱃속에 지금 둘째가 있어요. 내년 1월 달 출산 예정이거든요. 그 여기 이제 아이 아빠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요새 인생 사는 게 아주 즐겁고 아주 힘듭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체력적으로 매일매일 지쳐서 살고요. 상념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제가 이제 당연히 그 어떤 그 10대 때나 뭐 20대 때나 직간 그 적어도 간접 경험으로 책이나 주변부를 토대로 뭐 지리 교수님도 그렇고 뭐 어떤 인생 선배님들도 그렇고 아빠들을 봤잖아요. 아빠들을 봤는데 뭐 힘들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그 미국 나오기 전에 그 직장을 다녔을 때 제가 이제 팀 막내였던 시절에 그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야근을 했거든요.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 그러면 그 늘 6시만 되면 꼭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고. 그 팀장님이나 어떤 제 밑 사수들한테. 그러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 왜 이 인간이 지금 바쁜데 왜 계속 오라고 하는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자, 얼마나 개념 없었냐면, 애 하나 보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가? 그냥 좀, 애 좀 몇 시간 더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요. 아, 그게 정말 대역죄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냐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완전히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냥 그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늘 이제 그냥 잠깐 그 이제 그 캐주얼한 얘기들 할 때 제 지금 아이 키우는 육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애가 생기기 전에 혹시나 애를 가질 생각이라면 생기기 전에 인생을 누려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 물론 그게 꼭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닌데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달라진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사변적인 얘기들을 먼저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직문수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되었냐면 이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암만 간접 경험들을 속된 말로 쌈박한 말로 전달을 잘해봤자 직접 경험으로 승화가 안 되면 절대로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아들을 지금 키워보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그 수려한 말로 적혀져 있는 어떤 대단한 작가의 글을 제가 볼지언정 제가 육아가 어떤 건지 절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어떤 애 엄마가 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인지랑 왜 기본적으로 부부가 애를 키우고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절대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뭐,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내년에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인생 자체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여는 게 약간 에라 모르겠다 상태거든요. 그냥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딱딱 체계적으로 계획을 딱 짜서 제 어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잘 컨트롤하는 걸 원하는데 지금 제 삶은 그거를 벗어나 있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고 일단 시간 되면 애가 나가자면 나가서 애가 세 글자 단어를 쓴 게 자전거라는 단어를 저한테 쓰거든요. 제가 어제 애한테 내가 누구야 물어보니까 저한테 자전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저녁에 또 2시간 나가고요. 그러고 있어요. 사변이 길었는데 이 직문수 사기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직문수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수학과 친해지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직문수에서 1, 2, 3기에서 적어도 의도했었던 거는 좀 좋은 어떤 알고 보면 정말로 어떤 양질의 어떤 수학적 콘텐츠에 대해서 좋은 설명들을 하면 그게 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게 전달이 되기는 해요. 아주 일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단톡방에 지금 보시면 1기 때부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1기 때부터 계신 분들 계시고 2기 때 계신 분들 계시고 3기 때 계신 그러니까 이제 꽤 연수가 좀 있죠. 그리고 지금 공부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은 안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 어떤 그 경험의 어떤 그 미진함도 있는데 뭐냐면 이 어떤 수학적 배움을 직접 경험으로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여러분들 각자의 입장에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수학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본인 지금 그 배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직문서 4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먼저 좀 걸고 싶은 게 직문수 4기의 목적은 물론 그 총 17강의 렉처들을 진도를 나갈 겁니다. 짧게는 한 반년 걸릴 것 같고요. 길게는 한 1년도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참석자들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괜찮으시죠? 그거는 그건데 이 시간의 목적은 참석자들 입장에서 목적은 끝까지 이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수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수학의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내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시간을 토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오리엔테이션은 1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을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3기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 나가는 그 구조들을 보고 아,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텍사스 주립대에서 이 티칭들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라는 거를 제가 많이 인지를 하는 가운데 좀 제 입장에 도전을 좀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적어도 이번 6월 달에 계절 학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들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두 명 정도만 만족을 못했고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수학 배우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확신을 하고 그거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직문수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갖지 않으셔도 되는 부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에 하차하셔도 돼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듣고서 아 별로다 하면 하차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괜찮다는 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 저는 여기 계신 각자가 이 시간에 들어오신 것들이 실제로 한 가지 목적이면 사실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각자의 이유들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누구나 잘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수학이 골아프고요. 내가 아무리 암만 의욕이 있어도 좀 한순간이지 하다 보면 의욕이 꺾여요. 다 그거였을 거예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동료를 얻고 싶은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각자도 귀한 분들이지만 사실 내가 같이 공부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친구 혹은 이제 동료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신뢰가 서로가 없는 어떤 곳에서 만나게 되면 뭐 어떤 이제 스터디메이트 구합니다 해가지고 근데 당장 이런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쓰시면 좋겠냐면 직문수가의 중간 혹은 직문수가 끝날 시점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내가 이 사람이랑은 적어도 계속 대화하면서 알아갈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수준이랑 별개여도 상관없고요. 그거를 얻을 목적으로 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직문수에서 얻고자 하는 아웃은 제가 기존에는 끝까지 이수를 해야 좋은 거고 아니면 어떻게 그걸 이수하게 만들까 그거에 제가 포커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할 거지만 말 알아두셨죠. 참석자들 각자 입장에서는 뭐가 목적이냐면 나랑 같이 대화가 통하고 같이 매 어떤 정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메이트들을 의미 있게 구하는 어떤 신뢰의 장으로서 직문수 사기를 쓰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목적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직문수 4기는 기본적으로 2시간을 운영을 할 건데요. 2시간 딱 지나면 끝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1시간 안쪽으로 어쨌든 저도 뭔가 떠들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떤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말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어서 1, 2, 3기에서 했던 렉처 컨텐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도를 1시간 동안 나가긴 할 거예요. 전달이 됐죠? 근데 그게 이번 주에는 이거 나가고 저번 주에는 저번 나가자는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1시간은 진도를 할 거예요. 제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1시간은 뭘 할 거냐면 레코드를 끄지는 않을 건데요. 레코드를 끄지는 않을 건데 이제 다들 디스코드에 들어가실 거예요. 디스코드에 보면 직문수 관련해 가지고 그 라운지가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모이셔가지고 문제들을 각자 푸신 다음에 그리고 푸신 것들을 올리셔야 돼요. 이게 룰이에요.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첫 번째, 직문수의 진도는 문제를 푼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갈게요. 전달이 될까요? 직문수 다음 주 진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냐면 제가 이제 그 이번 주 6월 달에 계절학기를 하면서 본 게
학생들이 실제로 한 걸 보니까 제가 말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본인들 쪼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반영을 해야지만 알아먹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경험으로 승화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문제풀이를 올리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보통 주말마다 문제 세트 작업을 할 거거든요. 매주 앞으로. 그러면 그거를 뭘 기준으로 작업할 거냐면 일단은 27강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진도의 분량과 퀄리티를 올라온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본 거를 토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매주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아시려면 본인의 문제풀이를 올리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스터디메이트를 구하고자 하시면 당연하지만 본인도 남한테 증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같이 공부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도 증명을 해야 되고 본인도 증명을 해야 되는 몫이 있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스터디를 시작을 하면 당신이 누군데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스터디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5, 6주 정도만 진행이 돼도 이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뭔가 올린다. 그리고 뭔가 이제 얘기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매주 어쨌든 한 시간씩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그 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직문수 가운데 내가 이 공부들 하고 싶은데 같이 하실래요? 할 수 있는 그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첫 시간은 그래서 이 줌으로 대화를 하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줌을 제가 켜둘 거지만 나가신 가운데 나가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가신 가운데 디스코드로 각자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혼자 푸셔도 되고요. 카메라 끄셔도 되고요. 키시는 걸 권하고요. 그 가운데 대화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전달해죠.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있어요. 혹은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레코드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 다시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문제풀이에 대한 거든 내용에 대한 거든 근데 진도는 첫 시간만 나간다. 전달이 혹시 될까요? 뭔 소리지? 근데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문제 푸는 거 관련 혹은 진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 관련 그 약간의 오피스아워처럼 쓰자는 거죠. 전달이 혹시 될까요? 제가 6월 달에 수업이 총 100분이었는데 50분 수업하고 50분 퀴즈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풀다가 와가지고 물어보고 다시 풀고 이게 처음에만 좀 뻘쭘하지 3, 4주 지나면 분위기가 아주 살아나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싶은 그 분위기가 나와요. 이거 되게 재밌어더래요. 괜찮죠? 뭔 말인지? 그래서 그 레코드는 2시간이 찍히지만 첫 시간만 성격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어쨌든 제가 뭔가는 좀 주도적으로 좀 씹을 거고요. 그 다음 한 시간은 각자가 각자 문제 레벨들 본인이 원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 문제들 원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선택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문제들 리스트를 본다면 나 이번 주엔 이거 할란다. 그러셔도 되는데 약간 동료들을 얻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본인들이 처신을 정하시면 돼요. 혹시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수주리 스터디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 단계를 5단계로 나눠놨어요. 보이셨죠? 5단계를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레벨이 그 지금 수질 채널 기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완전 초보를 위한 수학 공부에 준하는 레벨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소위 이제 완초수라고 수술에서 부르거든요. 그 완초수 지금 리딩하시는 이제 최영영 선생님도 아마 이제 좀 이따가 일 마치고 들어오실 텐데 완초수가 현재 끝나가고 이제 일변수 비적 반학으로 넘어가려는 중이에요. 지금 스터디 그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니즈 자체가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직문수 4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수학을 지금 정말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 이런 거 좀 직문수에 대화하는 거 좋은데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들이 따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완초수 2기를 파면 돼요. 전달이 될까요? 그럼 그거를 스터디 컨텐츠를 직문수 4기에서 풀고 계신 문제들을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완초수의 컨텐츠가 이미 똑같은 레벨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본인들 속도대로 하다가 직문수 계속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그냥 이렇게 스터디 할란다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근데 그럴 거면 제 입장에서 뭐는 싫냐면 완초수를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기는 싫단 말이에요. 전달이 될까요? 그럼 하나로 몰 정도까지는 좀 분위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전달이 혹시 될까요? 그래서 막 혹시나 어떤 분이 나 다음 주부터 시작할란다 이러면 그건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거 좀 나한테 좀 어렵다 해가지고 나 일단 요런 레벨부터 연습하고 싶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변 수비적 분학 지금 이제 완초수 현재 스터디 구성들이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일변 수비적 분학 나 스터디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최근까지 그 일변 수비적 분학이 수질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스터디가. 그거를 다시 파도 돼요. 그리고 일변수 미적 분학의 어떤 심화, 그리고 다변수 미적 분학,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수까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나가세요. 지금 수준에도 일부는 있고요. 일부는 과거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참석자들을 대하는 층위는,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다변수 미적 분학 공부는 지금 이제 그 정미경 선생님을 토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준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수준별로 하시면 되고, 당연히 기존에 있는 수줄 채널의 스터디에 조인하셔도 되나, 경우에 따라서 스터디를 새로 짜드릴 생각으로, 여기 구성원들과 함께 멤버들을 가지고, 그 그룹을 가지고 스터디를 짜드릴 생각으로, 그거를 아웃풋으로 생각할 생각이에요. 전달이 혹시 될까요? 뭔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리딩하는 입장에서 하고자 하시는지랑, 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그 10대 학생들을 자녀가 있어가지고 10대 자녀들한테 적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수학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가장 이제 1레벨을 하면 되거든요. 프리캘큘러스 혹은 완전 초보들을 위한 수학에서 그럼 내가 실제로 리딩하는 입장으로서 그것들을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니즈가 그냥 채워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거여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문수를 이수하게 될 때, 다 끝까지 이수를 하게 될 때 얻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문수를 이제 1기, 2기, 3기를 들으신 가운데, 그 수질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세월이 돼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기 계신 박진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다 알게 되냐면, 이게 얼마나 쇼컷이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 한강, 한강이. 보통은 한 학기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각 잡고 알아가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이 17강을 이수하게 되면 보통 수학과 대학교 수학과 전공을 기준으로 해서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거를 쇼컷으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문수를 보통 현대 수학 개론 정도로 번역을 해요. 근데 말 그대로 개론이 이런 게 있구나. 이거고 이거를 정말로 논리나 계산을 가지고 정말로 다루는 것까지는 당연한 말이지만 누구한테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해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은 어떤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애매한 이유가 전체 체계를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전체 체계를 본 다음에 내가 이런 수학을 해보고 싶다. 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포커싱을 알게 되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수준에서 본인들이 멤버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같이 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장으로서 쓰시면 괜찮아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이게 현재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직문수를 운영하는 초선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너무나 다양성이 크더라고요.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그래서 수학을 모른다는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 그 모른다는 층위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느 주파수에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좋다. 최선으로 5단계로 나누자.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수학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1, 캘큘러스 2, 캘큘러스 3, 그리고 리니어 알제브라의 층이에요. 그거를 참석자들한테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혹시 지금 어떤 식으로 스터디가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가운데 본인들 소개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혹시 그 큰 그림 이해 가시나요?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도 있으시면 뭐 몇 분 정도 경우에 따라서 소개를 포함해가지고 듣고요. 제가 혹시 말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수질 채널에 선형대 수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 대학교 1학년 학생이고 학교에서 선형대 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미적분학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니까 이걸 뭐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문수를 통해서 선형대수를 좀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혹시 음, 선형대수를 공부하려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올라온 강의 문제 같은 걸 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은 좀 되지만, 어떻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네, 잘 네, 그렇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채널에서 월요일마다 진행이 되는 위상수학과 응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실명을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한 분이 지금 그 위상수학과 응용이 현재 이제 2달 정도 진행이 된 가운데 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문제를 좀 풀어서 올렸어야 됐어요. 제가 이제 드렸던 과제들이 있고, 근데 한 분이 지금 호주에서 유학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이제 결혼까지 하셔가지고 캐셔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본인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한 약간 그런 경우고 이제 꿈은 큰데
이제 그 포부와 별개로 이제 막상 수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 푸는 거를 보니까 하나도 못 푸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2달 정도 관찰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전제하고, 그 다음 어드밴스드 토픽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 대신에 아예 처음부터 아싸리 미적분학부터 다시 얘기를 하자. 왜냐면 참석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리고 똑같은 모른다는 거를 쓰지만, 그게 사람들마다 단 두 사람만 비교를 해봐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말만 가지고는 제 입장에서 사실 유의미한 판단이 힘든데, 뭐 보면 그냥 바로 판단이 되냐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냥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거를 믿으시면 괜찮냐면, 수준에서 가령 정말로 완전 초보들을 위한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현재 나와 있지 않은 레벨보다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부터 이미 그 수준에는 실제로 전문적인 프로 수학자들도 같이 스터디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리에이션은 커버가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2가지 익스트림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들을 봤어요. 나 이 레벨을 공부하고 싶다. 근데 문제를 푸니까 너무 쉬운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쭉쭉쭉 그냥 푸세요. 그냥 풀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이분은 지금 이렇구나라고 제가 스터디가 매주 한 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코멘트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매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운데 그 목적으로 이 시간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이거 진도 나가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매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디스코드에 올라온 캡처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좋게 이벨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보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진솔하게만 하면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이 진솔한 센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센스여야 되냐면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된다. 성실한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하셔도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냥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피드백이 없으면 제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분을 위해서는. 전달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굴러가는 방식은 피드백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것만 명료하게 하시면 제 입장에서 뭐는 최선을 다하겠냐면 참석자들 그 누구도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안 받으시도록은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재밌다는 걸 봤어요.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고등학생들도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좀 예외라고 치고요. 보통 이제 성인이 되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 이해관계가 어쨌든 개입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근데 그 이해관계가 잘 깔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학적인 대화는 기본적으로 내가 배워서 남 줘봤자 내가 손해를 안 봐요.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 같이 대화하면서 증폭이 되는 몇 안 되는 매개체가 제 개인의 생각에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매개체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거를 즐기고 그러면서 내 얘기들 자연스럽게 하고 이게 괜찮은 취미일 수도 있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혐오적인, 어떤 필요악인, 약간 그런 정서에서 이거 내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사나, 약간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괜찮나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어떤 지금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손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요. 최근에 생각이 들었던 게, 데이터 분석, 그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도 있고, LLM 쪽에서 이해를 할 때 뭐 역전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조금 처음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서 기초를 쌓아가고 싶어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마도 그 2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AI 때문에 수학적 문해력을 원하는 층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들 기본적으로 GPT 쓰시겠지만, GPT랑 대화를 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영역들이 특히나 수학적 이해에서 너무나 커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앞으로 GPT가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인간 간의 어떤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 생각에는 깨지진 못할 것 같아서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직문수는 계속 화랑일 거거든요. 5기, 6기, 7기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좀 약간 좀 세게 얘기할게요.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 AI에 쓰이는 수학은요, 정말 쉬워요. 정말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수학적 배경이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제 생각에는 제 아들도 서너 살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저 뭐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그뭐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만 공부해야 돼요. 제 생각에 한 2년이면 AI에서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 다 이해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어렵냐면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티베이션 예를 들어서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하는 생각이 그 이거를 안 하다가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한 달 빡시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오히려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 긴 세월에 걸쳐가지고 적어도 1,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꾸준히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지가 핵심이고 그게 되면 그게 돼요 그냥 1년 동안 꾸준히 한 거랑 그걸 안 한 거랑 당연히 비교가 나중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수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질문들이 굉장히 잘못된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의도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어떻게 해야 내가 뭐 예를 들어 지금은 LLM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 쿠다였고요. 그 또 작년에는 또 트랜스폼했고요. 계속 바뀌어요. 그 앞으로 1년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핵심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실제로 쓰이는 수학이 직문수 지금 5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다변수 미적분학 그게 다거든요. 진짜 그게 다예요. 그래서 보통 수준에서 해드리는 게 보통 뭐냐면 보통 이제 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 뭐 나 확률론도 공부하고 싶고 통계학도 공부하고 싶고 온갖 화려한 얘기들 하는데 그럼 막상 제가 수주에서 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이거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하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 내가 뭔 소리냐 하다가 나중에 다 그냥 입 다물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내가 제대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훈련하는 쪽으로 가요. 그거면 다 되거든요, 사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직문수도 어떤 센스에서 초벌구이로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저는 이 직문수를 이렇게 다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다 이해할 거라는 건 처음부터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월이 들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핵심은 이런 거면 제일 좋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사는 것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한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귀찮은데 갔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한 2, 3년 정도 흘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한 거랑 대비해서 봤을 때 그냥 다른 지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층이에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언제나 오답이라고 말씀드릴 거는 숏컷으로 되는 건 세상에 절대로 없고 수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적어도 없어요. 그냥 느는 느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매주 한 번씩 노출이 그냥 꾸준히 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달라져 있어요. 그게 언제나 정도이고요. 직문수는 그거를 위한 어떤 시발점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진도를 다 나가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전달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혹시, 네. 저는, 네, 이진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근데 좀, 여기 분들이랑 살짝 배경이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공업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취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일만 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공부가 더 하고 싶어져서 지금 방송대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통계학을 배우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혼자서 수학 공부도 하고 했는데 공부하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수주에 들어와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공부하고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보는 것도 많고 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몇 가지 정서적인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저희가 10대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학부모로서 그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학에 대해서 배웠던 정서는 그거였어요. 왜 한 문제 이거 틀렸어? 안 틀릴 수 있었는데 그 중대장은 너한테 실망했다. 이거잖아요.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는 그 수학을 잘한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서울대를 가야 돼요. 그 나머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배웠던 지점이었는데, 그,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건 결국에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논리랑 계산의 방식들을 누리고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본의 취지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실질적인 정서적인 점에서 어떤 거를 좀 권하고 싶으면 각자한테 다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여기서 밑바닥을 깔아준다. 이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다가 가장 탁월하게 두드러진다 이런 느낌의 경제적 정서 말고요. 그, 그 누구한테도 편안함을 주는 어떤 큰 나무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 진솔하게 드러내시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권하고요. 그 진솔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동료들을 얻으시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접근 자체가 그냥 그 이렇게 돼도 실패해요. 어떤 내가 다 잘해서 이거 다 풀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아, 저 사람 별로 성품도 좀 별로고 아, 뭐 그래 너 잘났네 어쩌라고 이것도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 스터디의 그 목적은 아, 내가 부족한데 저도 부족해요. 그 누구든 안 부족하겠어요. 알고 보면 그 부족한데 같이 해나가면 내가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지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감안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눈치를 봐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달이 혹시 될까요? 그래서 좀 그 문제풀이들에 대해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나중에 좀만 이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디스코드 방으로 대부분 옮겨 가실 건데요. 그러면 그 어차피 문제 푸는 거는요. 주말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전달했죠? 주말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일단은 좀 얘기 나누면서 좀 친해져 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소수가 남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좀 해보시라. 그러면 그 동료들이랑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얻을 게 적지 않으실 거예요. 전달되죠? 그리고 알고 보면 다 지금 어떤 다양성, 어떤 그 배경의 어떤 그 이제 특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기 계시면 다 배경이 다 특이할 거예요. 자, 혹시 또 다른 분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해소를 좀 해드리고 또 본인들 소개들 하셔도 당연히 괜찮고요. 그래도 수상 얘기는 드리긴 할 겁니다. 또 하실 말씀 좀 듣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엄의섭이라고 하고요. 이제 30줄 들어가는 나이대이고,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저에게도 곧 일어날 일들 같아서 되게 와닿았고요. 어, 일단 저는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뭔가 수학을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거나 할 때마다 어떤 그 빈 공간들 때문에 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기초를 한번 쭉 훑고 싶다 내지는 이 빈 공간들을 다시 한번 채운 상태로 좀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후에 공부들을 좀 더 해 나가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고민인 부분이 어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이 칼큘러스 1, 2 그리고 그다음에 다변수 미적분학 또 선형대수 프리칼큘러스까지 다 이제 제공을 해주셨지만 문제를 쭉 보고 느낀 거는 구멍이 다 있네 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각 그 레벨에 모든 레벨을 다 완벽하게 당연히 하지 못하고 모든 레벨에 다 구멍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스스로 이 구멍들을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가장 어, 어, 가장 어, 그 첫 번째가 되는 레벨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 마지막 순번이 되는 레벨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어떤 보는 관점에서 답변을 좀 드립니다. 그 보통은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미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쉬운 레벨의 수학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문수에서 접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1, 2,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리니어 알제브라 이런 것들은 아, 뭐 그래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약간 기본적인, 기초적인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일단 그런 거를 구멍 없이 잘 메꾸면 시멘트 잘 바르듯이 잘 메꾸면 그게 구멍이 없어야 나중에 내가 소위 말해서 상위 레벨의 어떤 수학들을 할 때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각이 반대거든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이 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수학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상위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결국에 이게 똑같은 말일 수 있지만 좀 다른 층인 게 뭐냐면 더 어려운 거를 위해서 기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이걸로 환원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드밴스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단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에 어플리케이션에 지나지 않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파에 들어가서 검도의 검법을 배우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몇 가지 기본 동작으로 수렴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아무리 화려한 어떤 트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탁구에 대해서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몇 동작으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작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 구멍을 메꾼다라는 어떤 층이라기보다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어떤 거에서 출발하셔도 괜찮아요. 그 욕심을 내 가지고 내가 난 요 어려운 레벨부터 그렇게 가도 되고 뭐 쉬운 것부터 가도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편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매주 그래도 한 차례씩 노출이 될 때 아, 한번 생각해 봤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한번 또 그냥 귀찮은데 그래도 막상 가면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걸 왜 어려워했지? 라는 게 스스로 어리둥절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런 느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퀄리티에서 내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지랑 관련인데 제가 이걸 좀 늘 비유로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탁구를 내가 재밌게 치고 싶은지랑 잘 치고 싶은지를 구분할 때 재밌게 치고 싶다고 하면 재밌게 치면 되거든요. 복식 그냥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잘할 생각이면 기본 동작들의 퀄리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사람한테 재밌게 한 사람은 못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배움에는 당연하지 않은 그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5가지 지금 이 레벨에 대한 것들이 대학교에서 보편적인 수학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것들로 다 수렴이 되는 거라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 그 다음이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더 어렵고 이게 더 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국엔 다 진또백이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들 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어떤 이미지들이 내 입장에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준에서 늘 하는 얘기로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이 전부이다. 라고 하면 지금 그 실제로 이제 스터디가 글러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걸로 환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수준에서 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달이 되죠? 자,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직장인인데 이제 지금 질문이 몇 개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스터디가 개설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진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1시간은 이제 그 스터디를 하고 1시간은 이제 문제 풀이를 한다. 근데 이제 매주의 진도는 이제 뭐 정해진 만큼의 양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참가 인원들의 이제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가하는 인원들이 일단 지금 뭐 40명,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들이 이제 다 수준이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 진도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 일단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들이 뭐 완초수를 뭐 개설하고 싶다, 뭐 스터디를 개설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뭐 개설하고 뭐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이죠. 사실 저도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요. 그래서 아 좋다. 레벨을 그 나눈다고 하면 이 다양성을 그러면 그래도 다 같이 그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적어도 1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1, 2, 3기에서 나갔던 진도에 대한 호환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지? 라는 것들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레벨 나눠서 문제 푼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아마 이제 그 구체적인 진도는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이제 직문수 기존의 렉처 노트 제가 올려드린 거를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무한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1강에서 하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집합론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그 지금 적어도 30대 이상인 분들은 수학의 정석 책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집합과 명제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시죠. 그래서 집합하면 그래 좀 친근한 느낌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 여기는 그래도 좀 내가 좀 해봤다. 벤 다이어그램 해봤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학교 전공자 입장에서 집합론 얘기하면 치를 떨거든요. 너무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집합론에 대한 게 직문수 1강의 이야기인데 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세계가 유한의 세계에서는 직관과 엄밀성이 같이 동작을 하는데 무한의 세계에서는 그러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수학적인 질문은 딱 하나를 드려볼게요. 자, 한번 저한테 논증하실 수 있는 분은 논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수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자, 답과 근거를 원합니다. 수로 나 네, 근거는요? 어떤 수로 나타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자연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유한한 수로 나타낼 수 없죠. 자연수의 왜요? 집합의 개수는. 왜요? 자연수라는 것은 정의를 만약에 첫 번째 초기를 1이라고 하고 거기에 계속 1을 더해서 만드는 수들을 자연수라고 정의한다면 만약에 자연수의 집합의 개수가 어떤 n이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가 어,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된 거죠? 집합의 개수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더 큰 수가 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집합의 개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요? 자, 제가 그러면 딴지를 계속 걸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본적인 지금 그, 그 논지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제가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정수 다 뭔지 아시죠? 이거 직문수 1강에서 저희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직접 경험으로 녹이기 위한 문제풀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00선생님이 하신 거에 첫 번째 대한 답이 됩니다. 각 문제풀이의 스테이지는 다 다르지만 이 문제풀이들이 갖는 지향점들은 다 같은 지향점에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동의되죠? 그걸 보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수를 들여다보면 자연수를 다 포함하죠. 그러면 뭐가 더 많아요? 뭐가 더 많다라고,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걸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자연수의 모든 집합과, 그러니까 모든 원소와, 그다음에 정수에 속하는 모든 원소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면, 예, 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직문수 1강에서 배우고자 하는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그 메시지의 핵심은, 원래는 이게 유한일 때는 성립할 수가 없는 직관이잖아요. 전체 더 큰 집합이 있고, 그거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운팅을 해보면 다 1대1로 매치를 다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유한의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원소가 100개인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50개인 집합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1대1 대응이 성립해요? 불가능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수학에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수학은 무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가 수학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무한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유한과 직관이 일치할지언정 유한처럼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직관적인 예시가 자연수와 정수라고 하는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개수가 무한 게임으로 인하여 이상하게 동작해요. 동의가 되나요? 이게 이상하다는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가 동의가 혹시 될까요? 뭔 소린지? 그래서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은 유한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세계관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요. 논리를 전개를 하든 계산을 전개를 해요. 근데 수학적인 대상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한의 세계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그 인지 부조화가 있냐면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무한의 세계로 옮기는 순간 이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서는 큰 집합이 있고 작은 집합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전달이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냥 세보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끝없이 셀 수 있을 때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요,
무한의 존재는요, 논증 가능한 대상이 아니에요. 공리로 받아들이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파고들면요, 캐고들면 왜 무한이야? 무한이니까. 왜 무한이야? 유한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반복하는 논리에 지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거를 긍정하는 맨 밑바닥의 문장을 만들어야만 돼요. 우리가 끝까지 안 세봤잖아요. 정말로 안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수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무한에 대해서 유한과 갭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가운데 그 무한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으로부터 수학이 출발해요. 그리고 20세기의 수학이 뭐를 가르치냐면 애시당초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걸 인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즉, 명제들이 주어질 때 그 명제들의 참과 거짓을 온전하게 논하는 것이 언제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됨으로써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참과 거짓으로 가둘 수 있다는 세계관이 역설적으로도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현대 수학이 태동을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직무실강이에요. 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무한에 대한 인지, 그리고 무한에 대한 인지의 인간의 한계.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생각하신 수학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무한에 대한 인지가 애시당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언제나 우리는 자연수의 어떤 이제 그 공리를 긍정하는 순간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애시당초 왜라는 거를 캐고 들면 결국에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긴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치원 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어떤 식으로 이 다양성 가운데 공통인 얘기를 하느냐. 이 지금 첫 시간의 얘기들을 듣고서 문제를 보시면 어떤 스테이지의 문제를 보시더라도 그게 지금 이 문제들을 왜 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경험해 보라는 거죠. 전달이 될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것이고, 그 두 번째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수학적 배경들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수학적 배경에 맞게 문제들을 이 층위에서 계속 녹여나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죠. 네, 오은영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 무한이란 걸 함수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배경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 프리캘큘러스 레벨에서는 나중에 함수를 나중에 배웁니다. 전달되죠? 그 직문수의 진도 중에 있습니다. 함수란 무엇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거를 엄밀하게 논할 때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수라는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논증을 하고요. 논증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혹시나 더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벗어날 수 있어요. 함수의 언어를 벗어나는 직관주의적인 논리도 사실은 전개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것들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어떤 이해를 한 가운데 어떤 이제 그 체계들이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아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수질 채널에서는 위상수학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까 이천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답변이 되셨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약간 그것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1, 2, 3기에서 오해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전달이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4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풀이도 스테이지를 나눠야 되니까 보편성을 토대로 이 정도 스테이지로 갈라도 되겠다는 거를 시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전달이 혹시 될까요? 그래서 그냥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풀리면 풀리시는 대로 그냥 본인들 쪼대로 푸시면 돼요. 당연히 GPT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쓰실 때 본인 스스로 검증은 하셔야 돼요. 자, 한 10분 정도 오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10분 후에는 일단은 이 방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주하고 있고 남아 있을 거지만 이 방에 계실 필요 없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랑 이런 걸 다 끄신 다음에 디스코드에서 본인이 지금 풀고자 하는 그 매주 바뀌어도 되거든요. 바뀌어도 되는데 그래도 동료를 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컨시스턴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한 시간 정도 푸시면서 대화들을 하시다가 그냥 혼자 푸셔도 되고요. 대화들 하셔도 당연히 그쪽으로 권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냥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코드에 올리길 바라는 거는 문제 풀이에 대한 캡처. 뭐 PDF로 올리셔도 되고 캡처로 올리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뜨면 좀 스트레스일 테니까 그걸 하나로 정리해서 올리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리면 계속 아시다시피 계속 이제 알림 올 테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네,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역시 이제 본인 소개 및 질문도 포함해 가지고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아, 네. 한 50%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어떤 정해진 문제들을 이렇게 각자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는 문제들을 뭐 선정해서 이렇게 푸는 아니요, 다 푸셔야 것일까요? 됩니다. 다 음, 푸셔야 그거를 제가 네, 보고 왜냐하면 원하는 걸 선정해서 풀어버리면 제 입장에서 다른 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올리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풀려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를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풀려 있는 거.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감상을 올려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주간에 그거를 반영을 각자 입장에서 다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네. 1번은 네, 이해가 됐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뭐 그룹 만들고 새로운 스터디를 이제 뭐 개설하게 되는 것, 그게 그 프로세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네, 프로세스는 그 부분이, 보통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수준에서 지금 당장 이번 주 올라온 것만 봐도 지금 몇 가지 스터디가 진행이 당장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정도의 스터디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어쨌든 영상들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사실 꽤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매니지도 다 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럼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기본적으로 수질의 모든 스터디들은 이제 단톡방에서 근래 조진하시면 보겠지만 모든 멤버십 회원들한테 다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공감하지도 못한 컨텐츠에 대해서 스터디를 만들겠다고 할 때 제 입장에서 그걸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수준에서 어떤 특정 스터디에 들어와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인터랙션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저 사람을 알게 돼요. 전달이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수학적인 그 배경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러면 저랑 그거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스터디를 새롭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알고 그리고 그게 수준에서 스터디가 니즈가 꽉 차 있는 경우들은 몇 마디 대화 나눠보고 나서 바로 스터디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들은 제가 솔직히 저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저 사람한테 맡길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리더로 맡기면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제 입장에서 이 정도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스터디로 공지가 나오고 모든 스터디는 제가 기본적으로 다 매니지를 하고요. 그리고 수준에서 스터디가 되는 것들은 보통 시작이 되면 아무리 짧게 걸려도 반년에서 보통 한 2, 3년까지도 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스터디 하나 짜는 거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구조적으로 무조건 수혜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이요. 그냥 그 참석자들은 이미를 할 수 있지만 리딩하는 입장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전달해 주면 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기대수 4기 하는 가운데 의도하는 거는 4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 5가지 레벨에 대한 각자들의 스터디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있지만 전달이 될까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파생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은 여기서 진행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대로 그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예시상 수질 스터디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고요. 전달이 될까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그 본인 소개나 질문들 있으시면 듣겠고요. 한 5, 6분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될까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나이가 좀 40 중반 다 돼가는데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왜 하려고 이제 들어왔냐면은 제가 사실 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면 물경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학위를 받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렇게 단계가 왔는데 전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공학 논문을 읽으면 제가 공공학번인데 지금까지 계속 뽑으면 그 논문에 쓰인 시어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공학과고 저는 수학과 출신은 아닌데 이제 시어리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초반에는 컴퓨터 알고리즘, 그죠? 비고 연산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확률론, 어느 순간에는 뭐 최적화 이론, 어느 순간에는 대기행열 이론. 뭐 요새는 머신러닝에 계속 모든 논문마다 수식이 바뀌니까
이걸 읽을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솔직히 내일 모레 박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지만 아마 지도를 받고 거의 뭐 이제 해가지고 졸업은 될 수 있을 것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완벽한 박사 자격이 있을까? 그거는 제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경을 갖고 싶습니다. 어, 그 두 가지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질 스터디가 현재 당장 이번 주에 올라온 것도 한 20개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로그들을 보시면 수질 스터디는 보통 한 20개에서 25개가 매주 올라가요. 그렇게 매주 굴러간 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영상이 한 공개되어 있는 것만 한 2,100개가 공개가 되고 공개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 여러 이유로 이제 그 백해 놓은 것들도 꽤 있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업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제 어떤 본업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게 쉽지 않음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책임을 져나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제 연구에 대해서 그런 입장인데 그 만약에 그게 물리적으로 어쨌든 제가 수주에 있는 모든 스터디는 제가 다 매니지를 다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직접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 입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터디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다양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매니지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냐면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게 정말로 슬로건 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일변수 미적분학과 서형대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티어리들 이런 걸 말씀하시지만 그 약간 건법에서 기본적으로 찌르고 배기, 탁구에서 기본적인 동작 몇 개로 나머지는 다 거기서부터 그냥 파생되는 기교에 지나지 않고요. 동의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오리지널에 대해서 그거를 그 내가 그 시야가 올라가 버리면 그 파생들이 어떻게 파생하는지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수학은 그 추상화를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가 근거가 그 수학 수술에서 되는 모든 스터디들에서 하는 슬로건은 모든 게 100% 똑같아요. 이 모든 수학들은 기껏해야 미적분학과 선형계 수학에 지나지 않으니 그럼 보통 일반적인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가 물론 수술뿐만 아니라 수학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수술은 여러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 독특한 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박사과정생이나 실제 박사를 받은 사람들과 교수들과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좋은 학교 일하는 분들도 많고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멤버십 이제 서비스에 왜 들어오냐면 뭐에서 퀄리티의 니즈를 느끼기 때문이냐면 본인이 접해봤죠. 이 이론도 접해봤고 어떤 레퍼런스가 쓰이는지도 알고 익숙도 한데 이거 그 선에서 이게 필요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데 수질에서 뭘 건드려주냐면 이게 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얘기인지 이게 왜 선형대 수학 얘기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그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스터디를 레코드들을 보시면 실제로는 토픽에 상관없이 다 뭐만 하고 있냐면 제가 해주는 모든 것들은 이거 어떻게 미적분학으로 문제를 다시 환원해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사용돼서 문제인지 그거를 해주면 그거를 그렇게 환원하는 과정을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문제 푸는 그 직접 경험을 쌓듯이 이게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제가 보통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해주는 게 하늘에서 이 이론이 뚝 떨어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꿈꾸다가 개시라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천재는 무슨 IQ가 뭐 300이냐. 아니, 다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싸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은 어떻게 해냈을 건데? 뭐 너무 대단한 천재적이라는 거라 가지고 생각을 해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 보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대가들이 남겨놓은 이제 뭐 리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트들을 보면 다 지저분한 미적분학과 상대수 계산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들이 해주는 것도 어떤 거냐면 어떻게 그걸로 내리는지를 본인이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는 그 퀄리티를 못 속이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CS 사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이는 이론들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층에서는 그냥 단순히 미적분학을 사용대석을 아주 1차적으로 응용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1차적으로 응용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쉬운 것이다. 허접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대응을 하는 어떤 층이 역시 이 지금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그 접근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라면 그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냥 계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1시간 더 레코드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질문들 있으시면 남아서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끄고 하시는 걸 권합니다.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질문 있으시면. 근데 가능하면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룹에 가셔가지고 본인들 소개를 좀 하시고요. 문제들을 한두 문제들이라도 좀 풀어보시죠. 전달이 좀 될까요? 풀어보시고 다 푸시면 그리고 나 이 정도만 풀고 싶다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최종본은 올리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 그 가능하면 주말까지 올려주셔야 제가 보통 주말에 그 문제풀이 작업을 할 거거든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제 계속 레코드는 올라가는 걸로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겠지만 전달했죠. 한 시간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인텐시브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고 나머지 한 시간은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소해 드리는 걸로. 근데 뭐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더 얘기를 나눠줬지만 좀 이제 저 없이 좀 얘기들을 하시길 권해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그 이거 그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디스코드로 가셔가지고 본인이 풀고자 하는 레벨로 가셔서 대화를 하십시오. 카메라 켜셔도 되고 켜시는 걸 원하고요. 그 끄셔도 되고 대화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달됐죠? 네, 그 오늘 직문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칩니다. 방은 계속 한 달 앞으로 한 시간 정도 더 살아있을 겁니다. 네, 저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이크가 안 들리신다는 건가요? 그건 마이크 셋업을 하셔야죠. 네. 아니요, 저는 마이크는 켰는데, 선생님 말씀은 들리는데, 여기 참가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줌을 끄고 절로 가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다 보이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라운지 보통 들어오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디스코드 라운지? 네, 한 번 들어가 봤었어요. 어떤 걸 눌러도 마이크가 안 들리시나요? 다른 거 그러니까, 눌러보시겠어요? 멀티 베리어블 말고 다른 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이. 네, 그냥 설정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다른 섹션 들어가 보시겠어요? 소리 똑같이 안 나는지. 안 나면 그냥 설정 문제겠죠. 네. 딴 곳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네요.
그 디스코드 세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 세팅. 알림. 아니면 혹시 핸드폰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요? 예. 네. 뭔가 지금 설정이 꼬여 계신 것 같은데 그 컴퓨터를 안 보면 사실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조 교수님, 지금 계세요? 조 박사님 계세요? 질문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시죠. 아, 저희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게 파일 공유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막 손으로 쓰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그냥 제가 줌 링크 줘가지고 저희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요. 거기에서 되나? 네, 그 캘큘러스 1 첫 번째 문제에서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죄송한데 잠시만요. 아, 네. 오늘 교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화면 공유하는 법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죠, 단순하게? 아니요, 화면 공유는 했는데 아, 예.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노테이션이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여기 디스코드에서요. 화면 공유가 아니고요. 화면 공유해서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주중에 저희들끼리 따로 제 줌 채널에서 만나서 같이 문제 풀고 올리고 그런 건 되나요? 주중에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풀어서 올리는 걸로. 그게 왜냐하면 매주 인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그리고 어, 이게 디스코드를 줌 대신에 쓰려고 한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묻기가 편해서 단순히 그것도 있어서 그런 건데, 어떤 불편함인지 저도 공감이 가기는 하거든요. 잠시만요. 하던 대로 그, 아이패드 같은 거를 공유할 수는 있거든요. 그 디스코드로도. 혹시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내 목소리 잘 들립니다.
선생님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calculus 1 첫 번째 문제 저희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문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모순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생각이, 아니면 더 그냥 논의를 계속하면 될 건지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가 문제가 되시는 거죠? 우선 제 생각에는, 어, 그러니까 이발사를 포함해서 몇 명이 있을 때, 이발사를 제외하고서 사람은 스스로 깎거나 이발사에게 맡긴다라는 선택지가 있고, 이발사는 자기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의 수염을 깎는 이발사인데, 그렇다면은 이발사는 이 두 번째 조건인 수염을 깎아야 한다라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아, 지금 혹시 약간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 N-1명 중 이 말 때문에 그러시나 보네요. 그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이발사 외에 네네네. N-,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N-1명이라고 하면 모순이 없는데 그 이발사를 끌어들이는 순간 모순이 생기죠. 그쵸. 네, 그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 의도하신 게 그냥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그냥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가능할까요?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네. 그 calculus 1의 그 이발사 문제인데요. 예. 지금 한 분이 이제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답변을 이제 들었는데도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컨디션 이발사 외에 n-1명 중 각 사람은 스스로 깎거나 이발사에게 맡긴다라는 이제 이번 컨디션이 이제 모순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모순이 되는지 일단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어느 마을에는 자기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의 수염만 깎는 이발사가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마을에는 이발사 포함해서 N명이 살고 있고, 이번 컨디션을 보면은 이발사 외에 N-1명 중 각 사람은,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은 그러면 이발사를 제외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발사, 모순이 없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라가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 만약에 조건을 이발사 외에라는 말을 안 걸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그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문제라는 모순이 게, 없게 셋업이 되었는데 네네. 만약에 어떻게 바꾸면 문제가 모순이 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된 겁니다. 아, 문제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모순이 없고요. 왜냐하면 배제를 네네. 했으니까. 근데 배제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그 포인트를 지적하라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아, 만약에 문제 조건을 n명 중이라고 하는 순간 모순이 생기죠. 근데 이제 1, 2, 3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그 위에 문장에 모순이 있고 그걸 찾아내라라고 약간 그렇게 문제가 보여지거든요. 좀 별로 그 가독성이 안 좋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 어떤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프리캘큘러스 7번 질문하러 왔는데요. 그 실수가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포함한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부만 얘기를 하는데 두 개를 다 포함한 게 실수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벤 다이어그램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아, 그냥 단순히 그거였어요. 예.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되게 아, 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라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그냥 유리수 모임 그리고 바깥쪽 있는 것 그 다 네, 탭으로 있으니까 예. 네, 예. 감사합니다.